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명희양 가수님이 요즘은 열대야라서 밤 공연을 하다 보니까 찬 공기를 마시면서 목이 조금 잠긴다고요. 낮에 공연할 때는 괜찮은데 밤늦게 야간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요즘 어제도 한강 고수부지 야간 공연하고 오셨다는데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오늘도 같이 공부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일요일 남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합니다. 선생님 덕부입니다. 선생님 가르침 덕분에 나날이 성장 발전해서 고맙습니다. 어제 콩밭에서 침묵무근은 잘 되었는데 상대가 있으면 침묵무근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침묵무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잘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일을 잘 하려면 이렇게 해서 새로 나온 라면입니다. 잘 하려면 여기는 스프가 이렇게 라라라 이렇게 신나게 이 세 가지 스프를 넣고 끓이시면 라면이 아주 쫄깃쫄깃하게 맛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이것을 또 삶은 뒤에 아주 시원하게 얼음 하나 동동 떼어서 드셔도 됩니다. 요즘 우리 라면 수준이 되게 올라서 세계적으로 수출되는데 그 어떤 다이어트 식품보다 영양가도 많고 맛도 끝내준다고 해서 아주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잘하려면 한번 먹어보실래요? 여러분 그동안 어떤 일을 했을 때 제대로 잘 안 됐더라고. 신경 쓰지 마세요. 과거는 잊어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하면 돼 하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규칙적인 시간을 지켜야 돼요. 해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려야 돼요. 자기를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응원도 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분발심을 일으키게 해주면 얼마나 좋은 인연이 되겠죠. 그래서 잘하려면 어떤 일들이라도 잘하려면 요게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왜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나 그 이유나 목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침묵무근 하나님 간다 안 됩니다. 해보세요. 그 하루도 못 가요.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 자, 한 번 더 공부해 봅시다. 자, 침묵 왜 해야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이런 거 언론은 안 나오잖아. 그럼 제대로 안 된다. 침묵 왜 해야 되세요? 하면 1초 안에 탁 나와야 돼요. 상대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침묵한다. 아니 침묵하는데 어떻게 상대가 빛나집니까? 여기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자신의 어떤 분별이 있지 않아야지 선입견으로 고정관념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대의 마음에 공감하게 된다. 그러면 그 공감은 그렇군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하면서 이렇게 공감해 주면서 상대의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한 길을 갈 수 있죠. 이렇게 그때 상대를 빛나게 하면 이때 자신이 더 빛난다는 거예요. 자신이 더 빛난다. 결국은 침묵은 상대를 빛나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 요게 그다음에 무근이죠. 무근은 왜 하느냐? 무근이 뭔지 이거부터 알아세요. 무근은 뭐예요? 생각조차 안 해야 됩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 무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분별이 없다 말이에요. 분별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무분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제일 첫째, 에너지 소비가 없어요. 에너지가 축기가 됩니다. 축기. 충전됩니다. 충전. 왜?
충전이 되죠. 충전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생각에서도 많이 소비되고 말을 해서도 많이 소비되는데 소비가 안 되잖아. 무건함. 그러니까 충전이 돼서 이 충전된 에너지는 특히 뭐야? 자신을 빛나게 쓰게 하는 에너지원이 된다. 에너지원. 즉 자신이 에너지가 충만해지니까 활력이 넘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든지 즉시 벌떡벌떡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가 만약에 여러분 딸려보세요. 생각은 뻔해, 마음은 뻔해, 해야 되는데 하고 미적미적하게 돼. 아시겠죠? 이게 전부 다 무근의 힘이에요. 무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축적하세요. 그러면 해야 될 때 폭발적으로 힘을 즉시 벌떡벌떡 세게 얼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침묵무근하라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 자, 3번은 D번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모든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무엇을 하는가? 왜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어떻게는 없어요. 그냥 침묵무근은 간단해. 오직 자신의 집을 지키면 돼요. 우리는 하단전을 지키는 건데 항문을 딱 닫고 항문에 의식을 두고 있으면 우리 집을 딱 지켜야 돼. 그거 하는데 생각 어떻게 할 수 있어? 거기다 집중해야 되는데 그 상대하고 대화를 할 일도 그거 집중해야 되는데 아시겠죠? 자연히 묵은 침묵이 됩니다. 아주 좋죠. 그때 무심히 바로 들게 되고 더 깊어지면 산매까지 가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이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 너무 잘하시는데 특히 상대가 있으면 침묵무근이 잘 되지 않는다. 이거 맞아요. 왜? 상대방이 자꾸 묻고 이야기를 해서 하면 그 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상대방 눈을 맞추지 말라는 거죠. 상대하고 눈을 안 맞추면 상대가 이야기를 자체를 안 합니다. 왜? 자기 안 쳐다보는데 왜 이야기하겠어요? 그때 어디를 봐야 돼요? 항문을 딱 보고 항문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자기를 안 쳐다보니까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아요. 만약에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상대 쳐다보지 말고 항문 딱 닫고 항문 의식하고 있어. 그러면 상대가 눈치를 채요. 지금은 내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는 모양이다. 그 대신에 입꼬리를 올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 오해를 안 받아. 내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왜 안 쳐다보지? 이래 안 한다면 입꼬리를 딱 올리고 있으면서 항문에 의식해. 이것도 할 줄 아세요? 지금 입꼬리 올려보세요. 올리고 또 항문에 의식해 보세요. 되죠?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상대가 내한테 불편한 기운이 있어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정진한다고 그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대단한 분들 회사에서 이걸 함으로써 아주 융합도 잘 되고 거기 계신 분들이 진짜 대단한 분이다. 왜? 한결같이 입꼬리 올리고 다 웃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분위기 맨이 돼요.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분위기가 좋아지죠. 대단하니까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할 수 있겠죠? 네. 잘하는 사람만 박수 치세요. 자, 또 질문 하나 있는데 덕분정지 96일 때 보면 바다에 몸을 숨기니 저 산꼭대에 머리카락이 보인다 하네요. 빛을 주머니에 넣었더니 주머니에서 검은부가 흘러나왔다네 이런 가르침을 주놨는데 여러분이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를 오늘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이 따뜻한 여름에 공부하러 왔으니까 보너스를 많이 드려야 돼요. 가르치면 오직 몇 가지 있을까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이거 꼭 아세요. 그래서 이 세상 공부는 너무 쉬워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분별을 통해서 하는 공부가 있고 분별하지 않는 무분별, 분별이 없는 상태 하는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분별하려는 중생의 마음에서네. 중생의 마음. 이걸 중생의 차원이라고도 해요. 중생의 차원에서 가르침을 이렇게 주고 가르침을 읽고 해석하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한 가지 합니다. 이게 주로 인과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암경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중생의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근데 이 분별이 없는 단계에서 나온 지혜, 이게 반야지혜인데요. 이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이런 주로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거는 이게 중생의 차원이라면 이거는
깨달은 자, 깨어있는 자, 부처의 차원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가르침을 주었을 때 분별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즉시 이 가르침은 분별을 통해서 알아라 하는 중생의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준 게 아니네 하고 얼른 뭐에 대해서요? 딱 보입니다 하고 분별을 딱 내려놓으면 그 즉시 그게 그냥 통해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 관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다 일일이 해석해 줘 버리면 이 공부의 깊은 맛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뒷맛이 싹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방법만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도 분별을 통해서 이해가 되면 그렇구나 거기 어떡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분별을 아무리 하려도 바다 밑에 숨은데 어떻게 머리카락이 하나 저 산꼭대에 있어 보이지. 이건 분별이 안 되네. 그럼 얼른 분별 내려놔야죠. 분별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분별이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가요? 대답을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구나. 분별을 내려놓으면 바다 밑 산꼭대기가 없어요. 머리카락도 없고요. 그러니까 금방 딱 간통이 되잖아요. 뭐가 안 될 게 있어요. 이렇게 공부가 쉬워요. 한 번만 딱 깨닫고 나면 모든 공부가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딱 분별 내려놓고 보면 그게 다 돼요. 수미산이 콧구멍에 들었다 해도 금방 수미산이 어떻게 콧구멍을 들었나 이러면 이거는 이 분별이냐. 이걸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이걸로 해보세요. 이걸로 하면 분별을 안 하면 수미산이 있어 콧구멍에 있어 뭐 그쪽에 전부 다 하나인데 들어오고 말고 할 것도 없지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게 금방 간통이 된다. 왜? 분별을 안 하면. 됐죠? 네, 이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런 거 가지고 겁준다는 거죠. 무슨 대단한 공부인 같이 한번 들어보면 다 아는 거고 이런 거 갖고 공부라고 내세우지 말라는 거야. 왜? 따뜻한 마음 한번 써주고 여러분들이 신랑이 꿈터 갔다 오실 때 시원하게 해서 수박바를 딱 썰어가지고 딱 받쳐서 딱 드리면서 수박바 하나 드세요. 당신 모습과 좀 닮았네요. 이러면서 딱 드리는 거죠. 그럼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저녁에는 한번 부부가 너무 깨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무심사랑, 대원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게 훨씬 높은 차원의 공부를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공부 제가 이미 이제 한번 가르쳤으니까 앞으로 나오는 이런 가르치면 이제 금방 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사람 손발 다 박수로 치세요. 으아! 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쉬워요. 가르침 두 개밖에 없는 이거를 몰라가 그렇게 팔만대장경 다 해봤자 두 개밖에 없어요. 끝나요. 되게 쉬워요. 이 전부 다 가르침 요거 아니에요. 이렇게 직하에 무심에 딱 들어서 봐라. 여기에 뭐 수미산에 있어, 산꼭대기에 있어, 바다가 있어. 뭐가 있냐? 그게 어떻게 이해가 안 되냐? 콧구멍에 있어요. 뭐가 있어 여기? 이야, 우리 위대한 인물은 가끔씩 간혹 이런 질문을 때려요. 이렇게 수염은 왜 나나요? 이렇게 수염을 왜 나날까요? 이거 좀 알아야 돼. 수염은 왜 날까요? 그래서 옥수수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 옥수수 수염이 왜 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왜? 옥수수도 수염이 나거든. 그 다음에 인삼한테 물어봐야 돼. 인삼한테 왜 당신 수염이 안 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산삼은 수염이 나요. 그래서 인삼, 산삼 구분이 아주 간단해. 수염이 나나 안 나나. 그래서 붕어하고 딱 보라고. 붕어, 당신은 왜 수염이 안 나지요? 그럼 잉어는 수염이 나요. 이렇게. 제가 조금 뭔가 감을 잡겠어요? 예. 이 수염 정도 나려면요, 단전호흡 해가지고 기운 빵빵 좀 해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들 간혹 수염 나는 분 봤어요? 예, 쉽지 않지요. 그래서 여성들 수염 나려면 아주 돌을 많이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염은 왜 나요? 이렇게 할 때 질문의 답변은 이렇게 해석이 각각이기 때문에 요거는 답을 제가 쉽게 해줄게. 수염 안 나는 게 좋겠어? 나는 게 좋겠어? 네. 나는 게 좋겠다는 사람 수염 나는 거예요. 근데 수염 나는 게 나는 보기 싫고 귀찮아 안 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염은 왜 나나요? 수없이 질문해도 수없이 질문해도
염치 없이 물어도 나는 대답한다. 이걸 줄여서 수염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이라 그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염을 왜 나는 제한테는 해봤어요. 위로 나는 거는 이름을 머리카락이 하고 밑에 나는 건 수염이라 했단 말이에요. 왜? 이걸 머리카락이라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름을 뭐 할까요? 수염이라 하자. 그래서 수염이라 한다고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위로도 나지만 밑으로도 나온다고 그래요. 자, 각자 해석하도록 그제 보류해 두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덕분 스쿨에서는 벌떡벌떡 적시 잘 되고 몸이 빛나게 사는데 왜 집에 가면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왜 어떻게 하면 시간과 몸도 빛나게 살게 여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너무 좋은 질문인데 공간의 힘이라고 그래요. 요거 첫 번째. 이걸 공간이란 말 다른 말로 바꿔요. 장소의 힘이라고 그래요. 어떤 장소는 오는 분마다 기도를 해서 그 가면 저절로 기도가 돼. 왜? 그 안에 공간 안에 기도하는 기운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장소는 갔다면 들어만 눕고 누군가 텔레비만 보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다. 장소다. 그럼 그거 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눕고 싶고 텔레비 켜놓고 있고 싶고 이렇게 돼. 왜? 그게 그 장소 안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못 보지만 기억되어 있는 정보들이 이거 딱 깔려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와 같이. 왜냐하면 여기 세포거든요. 이 공간이. 그 세포에 뭐로 저장되어 있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서울에 계신 분이 자기 집에 원래 그는 너무 공간에 가면 기운이 빠진대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근데 이분이 딱 이사를 가면서 제가 그 기도를 좀 해주면서 기운 새로 이사 갔으니까 거기는 뿔떡뿔떡 저치 막 새로 그러니까 해탈도 털고 막 계속 공간에 기운에다가 가르침을 막 빵빵 틀어라. 그러니까 거기 가면 눕고 싶지도 않고 뭐 일어나서 뭘 하고 싶고 이렇게 그걸 공간의 힘, 장소의 힘이란.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인연의 힘이라 그래요. 인연의 힘. 자, 이거는 뭐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을 만나면 그분이 벌떡벌떡 적시하고 뭐든지 착착 하려고 이러면 자신도 모르게 그분 영향을 받아서 따라서 해지게 돼요. 이거는 인연의 힘이라. 이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우리는 자신의 몸과 시간을 빛나게 쓰는 게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옛날부터 집터가 좋아야 된다. 이게 공간의 힘이, 장소의 힘이고, 그 다음에 인연을 잘 만나야 된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서 옛날 어르신들 늘 강조해서 인연을 잘 만나야 전연이 살기가 좋단다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연의 힘을. 이렇게 요게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공간에다 새벽에 일어나서 정진하고 기도하고 막 해서 불떡불떡 적시하고 막 이렇게 정리 착착하고 이렇게 해서 기운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운이 또 바뀌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내가 습관을 고치겠다고 달라들지 마세요. 그럼 그 습관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반작용이 일어나. 반발이 있어서 오히려 힘듭니다. 그 습관은 습관대로 놔주세요. 왜?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쭉 다 내려놓고 푹 쉬고 싶을 때 그때 그 습관을 꺼내 쓰시면 되고, 항상 평소에는 뭐 밤새 안녕할지 몰라 하면서 벌떡벌떡 적시하는 습관을 새롭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걸 길을 내서 사용하세요. 여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잘 해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치주세요. 덕분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야, 복 중에서도 이게 인복이라 그러네요. 인복. 이게 인복이라 그러는데 사람 복을 말합니다. 사람 복. 자, 사람 복을 가지려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들이 사람 복을 가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요거 1번 아시는 분. 이게 사람 복을 가지려면 철저히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진도가 많이 나가면 무심에 있어 주면 가장 좋은 년이 된다. 이건 진도가 많이 나간 거고요. 사람 보면 이게 이렇게 사람이 내 쪽으로 끌려오도록 하는 이걸 뭐라 하냐면 매력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이 이렇게
이건 끌려오는 마력이라고 마력. 이건 끌려오는 이렇게 끌려오는 힘, 끌려오는 힘이 있어요. 인복이 있으려면 끌려오는 힘이 있어야 된다. 요걸 정리를 딱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볼까요? 네. 자, 요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끌려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력을 갖춰야 된대요. 자, 매력의 삼박자가 뭔지 아시는 분? 얼른 말해보세요. 매력의 삼박자. 이런 거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지 뭐 노력을 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 매력이 뭘까요? 이 매력을 갖춰야 했네. 예. 첫 번째는 여러분들 어디서나 유머 기술을 갖고 사용하셔서 나를 만나는 분을 편안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일단 함께 하려는 마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두 번째 함께 하려는 마음을 냈는데 해보면 사람마다 개성이 있어요. 고집이 있고요. 얼토당토하게 빡 세울 때도 있고요. 이런 게 있을 때 그때 함께 계속 하려면 이게 포용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갖춰야지 매력이 있어서 함께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 가지고는 그냥 순간 재미로 놀다가 끝나요. 지속하는 힘이 안 나와요. 그냥 이러면 술 한잔 먹고 먼저 즐길 때 실컷 그 정도로 만나는 인연밖에 안 돼요. 요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요 지혜가 있어야 요게 배울 것이 있다니까 배울 것. 그러니까 뭐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다. 요게 있어야지 매력의 삼박자를 다 갖춰서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딱 사람 오면 유머 한 사람 싹 내놓을 줄 알고 그러면서 어떤 것도 포용해서 야 그건 안 되지 뭐 이래가지고 분위기 확 망치지 말고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그러면서 끝에는 자기가 바라는 쪽으로 살짝 유도해서 끌고 갈 줄 알아야 돼. 예? 그럴 때 이 지혜 한 수를 쓰셔야 된대. 이때 이제 지혜가 무슨 지혜가 나오냐? 이게 반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바로 무심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맞춤식 서비스. 이게 바로 뭘까요? 무심해서 영감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 요 삼박자를 갖춘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이게 존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존댓말로. 이게 특징이에요. 내가 아직 매력의 삼박자를 못 갖추더라도 좋으니까 일단은 여러분 존중하고 존댓말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입꼬리 올리고 이렇게 입꼬리 올리고 세 번째 항상 고마운 표현을 해보세요. 고마운 표현. 그리고 네 번째 보답하는 행까지 하시면 이거는 뭐 매력의 삼박자를 자기는 잘 몰라도 이렇게 이런 분하고는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방식을 같이 병행해서 두 개를 다 겸비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덕분석굴의 매력이에요. 총망라해서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히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인연들이. 그래서 이런 기본을 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복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늘이 땅이 사람들이 혹은 인연들이 혹은 생명체들이 도와준 덕분에 산다는 알아야 돼요. 도와준 덕분에 사는구나. 최소한 이건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기본적으로 인복을 지닐 자격이 돼요. 이걸 모르고 노력하잖아. 그러면 이게 뭐 한결같이 안 돼요. 또 뭐 어느 날은 좀 잘 됐다, 어느 안 됐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 이게 팔자 인생을 살아요. 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나면 상대가 누구인 줄 알면 상대가 또라는 나고, 자신이 존재 자체로 충분한 줄 알면 상대도 존재 자체로 충분하니까 그 자체로 존중하게 돼. 그래서 제가 가르침 주라고 여러분 딱 생각이 날 거예요. 저 하늘에 구름을 봐라. 그 구름 가지고 분별하지 말아요. 구름이 어떠니 저떠니. 그 구름이 있는 거로 하늘이 아름다운 줄 알아라. 그 구름이 있는 거로 오히려 완벽한 존재인 줄 알아.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충분한 줄 봐라. 이런 이야기 제가 해준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생명체들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고 이걸 존중할 때, 이거 사람으로 보고 존중하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생명체들도 사람으로 보고 하는데 나머지는 다 끝났어요. 그럴 때는 인복이 넘칩니다. 왜? 사람들이 그분하고는 너무 본받을 게 많아서 함께하고 싶거든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아시죠? 네. 자, 인복 넘치도록 여러분은 갖추게 돼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가르침 덕분이다. 평정심을 유지하다가 생각한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반복해서 같은 결과가 있을 때 의도치 않게 분노나 화의 감정이 옵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해보시고. 자, 일을 진행하다가 이게 뜻대로 안 될 때, 뜻대로 될 때, 자, 요 두 가지를 여러분 공부를 확실히 하세요. 자, 일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좋아요, 될 때가 좋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될 때가 좋아요. 근데 보통 사람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 꽃배기 시켜 먹는 사람 보통 안 시켜요. 그럼 안 될 때가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 될 때 자기가 더 발전할 수 있다. 더 발전. 왜? 그걸 통해서 그 속에서 지혜를 얻게 돼. 왜? 돼버리잖아. 그러면 더 이상 지혜가 안 나와. 지혜가 필요 없어. 이래 하면 되냐고 끝났어. 더 이상 자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차단된다 이 말이야. 근데 안 될 때, 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네.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서 야, 나가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능력들을 다 끄집어낼 기회를 준다. 그래서 이 안 될 때가 이게 대박이다. 이때 우리는 늘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거나 이렇게 말합니다. 와,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관점 이동이 되면 이때 화나지 않아요. 그런데 간혹 반복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 요거 이러면 뭐예요? 좋지 않은 습관 이런 말 같아요. 좋은 습관이 나오지 않은 거 반복해서 좋은 습관이 안 나올 때, 이럴 때는 화를 내야 됩니다. 화를 내는데 저도 뭐 목탁을 가지고 머리를 때리면 아프니까 대갈통을 때린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통은 때리도 되니까 대갈통을 때리는데 특히 빵꾸가 날 수 있으니까. 왜? 이때 화를 내야 돼요. 화를 이때는 사용한다. 아니, 이런 거 하나도 못해 내가. 무슨 일을 앞으로 하겠냐? 뭐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아주 웃기네. 지 하나 뭐 습관 하나도 똑바로 못 해가지고 뭘 하겠어 하면서 대통만 때리는 거예요. 그럼 몸은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 딱 이렇게 딱 들면 몸은 딱 정신 차려가지고 탁탁 움직이려고 해요. 왜? 안 맞으려고. 이렇게 군기를 잡아야 돼. 저도 그래 군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사는 분이 그래요. 아니 참 이게 여유 있게 하는데 뭘 유생 탁 하면 번개같이 나가면 어떻게 몸이 그렇게 용수석같이 팍 움직이냐. 이게 평소에 군기를 잡아놨어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자기가 자기를 조복을 못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제가 군에 갔다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잠자는 거 하루에 뭐 50분씩 연습했다. 이 사람들 다 믿지를 않아요. 자라면 자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이런 거를 내가 마음대로 할 줄 알아야지 앞으로 공부를 해낼 거 있냐. 뭐 이런 거 연습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화를 사용해야 돼요. 이거를 뭐라냐면 저는 분발심이라 그래요. 요거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발심.
분자가 뭐냐면, 아니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는데 왜 못해? 이렇게 하는 걸 분심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성어머니도 사람이잖아.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못해? 이렇게 하라는 거지. 아 예수님도 사람이잖아. 왜 나는 못해? 나도 사람인데 막 이런 식으로 여기다 불을 질러.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이게 발심이에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하고 칼을 뽕으로 발심이라고. 그걸 합쳐서 분발심.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혹은 반복해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럴 때 요거 사용하면 돼요. 이분들은 그때 사용하라고 옆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도약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약을 아무리 많이 묻어도 도약한테 못 이겨요. 저 도의 약을 묻어요. 그래야 한 발짝 팍 점프를 할 수 있어요.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답을 알면 안 될 때가 더 좋은 때구나. 나를 성장 발전하게 하는구나. 이게 오히려 나의 분발심을 불러일으켜서 나의 능력을 끄집내서 더 발휘하게 하구나 하고 되게 고마워하면서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천지 신명께서 천지 부모님 하늘 땅 모든 불보살 어르신이 다 도와줍니다. 이렇게 분발심을 쓰시면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재밌게 해내줍니다. 해냈을 때 해냈구나 하고 또 기뻐하면서 한 발 더 하고 그때 축하 파티를 꼭 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서 또 가족들한테 한 통 쏘면 되잖아. 와 오늘 아빠가 멋지게 해냈으니까 아빠가 오늘 한 통 쏜다. 뭐야 평양냉면 진주냉면 줘봐. 탁 쏘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오늘도 날씨가 따뜻하게 좋은데 이 따뜻할 때 참으로 좋은 벗이 있어요. 사람들은 에어컨이나 선풍기 혹은 손풍기 이렇게 이런 거를 가지고 벗을 삶는데 이때 나무 그늘에서 하늘에게 솔바람을 불어달라고 해보세요. 근데 들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산하고 같이 또 부르는 산들바람도 있어요. 이런 바람을 탁 만끽하면서 역시 에어컨은 천연 에어컨이 최고야. 이러면서 왜 천연 에어컨은 전기세가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 피해를 안 줘요. 자기 하나 시원하려고 에어컨 켜잖아요. 특히 뭐 자동차 에어컨 빵빵 켜고 저가 룰루 하는데 옆에 사람한테 막 뜨거운 기운 다 보내. 이렇게 얌체. 수준이 좀 다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차 에어컨보다는 창문을 열어서 자연 산들바람, 설바람 이렇게 택배로 부탁해가지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여름에 다니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명희 가수님 야간에 고수부지에서 야간 공연하다 보니 목소리가 찬바람에서는 목소리가 좀 잠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열정만은 따를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본인이 지금 28세인 줄 알아요. 이 열정은 제하고 좀 코드가 맞아요. 어제 열정으로 세상 열정으로 살다 가야 돼요. 자, 여러분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 내면 깊이 꼭 이루고 말겠다는 그 열망의 불을 붙여보세요. 열정과 열의와 열성이 불이 붙어서 이 여름이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땀이 뭐라고요? 감격의 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여름을 보내시면 어떨까요? 열공하면서도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시죠. 어제도 보니까 대박 강님이 막 길 안내문을 읽으면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 막 왜냐면 그거 보고 초창기 많이 울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울 정도가 지나갔죠. 그거 보고 와 이거 몰라가 내가 고생했구나 하면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여름에 진짜 시원한 바람과 함께 보내시길 좋겠습니다. 천연 에어컨 빵빵 택배로 보내드렸으니까 마음껏 만끽하세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